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이혜림입니다. 양도세 면제 이제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 분양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제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 계약 시 양도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로 종료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연내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많은 건설사들이 지금 파격적인 혜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리 계획했던 대로 좀 주택 매입을 했었더라면 지금을 기회로 삼으면 되겠지만 분양 열기에 편승한 과장 광고에 또 연내 주택 구입 고려하시는 분들은 더욱 꼼꼼하게 속지 마시고 신중한 매입 계획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가이드가 오늘 도움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생생 부동산 클리닉 그리고 따끈따끈한 부동산 소식의 부동산 데스크 알짜 매물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돈 되는 매물 정보까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코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상담을 직접 받는 소식인데요. 부동산 가이드의 시청자 상담 번호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02-2077-6330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 바로 문의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무료 문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편하게 문자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좋은 상담이 저가 어디 있습니까? 궁금한 점 바로 797-0입니다. 797-0300으로 문자 메시지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 전화와 무료 문자 상담도 함께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오늘 해결해 주실 전문가입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이게 또 고민 상담도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도 오늘 궁금한 사항이 많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연말 연시가 되니까 특히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혜택에 대한 부분들, 궁금증이 더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주한 여러분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화도 더 많이 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으로 오늘 전화 주셨을까요? 예, 저는 저층 아파트요. 네. 재건축할 수 있는 저층 아파트를 두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전망도 궁금하고요. 매도 타임도 궁금하고 해서 전화했습니다. 저층 아파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전망이 궁금하다. 한 가지는 어디고 또 두 번째는 어딜까요? 인천 계산동에요. 네. 삼천리 아파트라고 5층 건물이 있어요. 네. 거기 하나 하고요. 네. 5층 건물에 몇 층이세요? 3층요. 아, 3층이고요. 그리고 네. 평수가 18평. 네, 18평이고 두 번째는 그럼 어느 지역인가요? 수원 영통구요. 메탄동 삼성 3차 아파트. 거기도 3층이에요. 5층에 3층. 그러니까 저층 아파트 이 두 가지의 전망을 좀 궁금하시는 하는 것일 텐데 저희 대표님께서 좀 상담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재건축 기대에 의한 어떤 나중에 차익을 좀 생각을 하셔서 구입을 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예. 둘 다 거주는 안 하고 임대를 놓고 계신 거죠? 예. 자, 지금 이걸 언제 사셨는지가 사실 좀 궁금한데, 여기 좀 아마 분위기가 좋았을 때 한 대략 5년 전쯤이나 이렇게 사시지 않았나 싶거든요. 예, 한참 예. 좋을 때요. 예. 한참 좋을 때 샀는데 지금은 좀 그때 비해서 가격이 좀 내려갔죠? 그래서 내려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오르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다행이고요. 예. 자, 어쨌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재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상승 가치가 있느냐를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선은 사업 속도예요. 예. 자, 사업 속도 얼마만큼 진척이 좀 빨리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대지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5층 저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는 대지 지분이 좀 많은 편에 속해요. 자, 그래서 대지분이 몇 평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세가치 상승입니다. 자, 지역적으로
지금 갖고 계신 곳이 인천이라든지 이 수원 쪽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치 상승분에 비한다면은 실제로 그 큰 이득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축하면 그래도 투자적인 요소에서 강남이라든지 서울권 내에서 좀 투자를 이렇게 좀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의 수요층들이 그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세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못 하고 있는 게 지방에서의 재건축 시장이거든요. 네. 자, 우선 사업 속도 면만 본다면 지금 우선 처음에 그 계산동의 삼천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네. 일단 그 뭐 460세대에 86년 입주했으니까 재건축 연한은 도래했어요. 네. 자, 근데 그 문제는 사업 속도 측면에서 추진위원회부터 조합 설립 이후에 많은 사업 진행 속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는 곳입니다. 네. 자, 그래서 사업 속도 면에서 굉장히 늦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즉 시세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조금 단점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핵심적인 부분이 사업성이라는 부분이 아까 대지 지분이 몇 평이냐인데 지금 그 갖고 계신 게 18평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요게 아마 대지 지분이 한 11평에서 12평 정도가 될 거예요. 12평이요. 예, 통상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삼천리 아파트라는 게 민영주택이거든요. 아, 보통 예. 아파트가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대지 지분이 많습니다. 아, 근데 이런 그래요? 민영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둘 다가 지금 삼천리 아파트 그리고 그 영통 메탄동에 있는 게 삼성 아파트 둘 다 저층 5층 이하로서의 그런 장점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뚜껑 열어서 대지 지분을 살펴보면 둘 다가 굉장히 대지 지분이 작은 편에 속해요. 예. 이렇게 대지 지분이 작게 된다면 나중에 내낼 추가 분담 금액이 많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시세 대비해서 나중에 추가 분담금까지 고려를 해서 새 아파트를 얻어내는 그 효과로 따지면 큰 이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좋을 때 사셨다는 게 조금 굉장히 좀 안타깝고 장점은 그러니까 좀 그나마도 위안이 되는 건 시세 가치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는 부분이 좀 그 괜찮은데 좀 매도라는 부분이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요. 좀 가능한 빨리 둘 다를 매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그래요? 오래된 주택 같은 경우는요. 전세 비율도 일단은 높질 않아요. 통상적으로 50%에서 60%가 매매 금액 대비 1억짜리다. 그러면 전세 비율이 한 5천에서 6천 정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투자 금액으로 따진다면 그래도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 투자금 대비 효율성을 얻어내려면 투자자들이 몰리거나 사업 진행 속도가 빨리 진행이 돼서 내가 좀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사업 속도 측면에서 또 사업성 측면에서 둘 다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우리 시청을 하시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선 이거를 조금 투자 겸 거주 겸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빠른 시간 내에 매도를 해서 다른 좋은 투자처로 갈아타시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좋을 때 사셨다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게 다행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큰 이득은 없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둘 다 인천과 수원의 매도 의견을 좀 권해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좀 되셨어요, 시청자님? 네. 네. 됐습니다. 또 궁금증 예,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전화 연결 만나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목소리가 힘차십니다. 네. 네, 그럼 고민이 있으셔서 오늘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네. 네, 어떤 얘기를 저희가 들어볼까요? 아, 네. 남양주 진접에 있는 3층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그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좋은지 처분해야지 될지 그 시점이 언젠지 하고요. 그리고 오남리에 신호 아이스딜 아파트를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좀 어떨지 앞으로 그것 좀 궁금해서요. 지금 삼신 아파트는 살고 계신 거세요, 직접? 아니요, 새 아. 조고 있거든요. 네, 그러시구나. 아유, 아파트 이름이 좋아요. 삼신 아파트. 그 왠지 잘 될 것 같은 아파트 같은 이름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무튼 지금 그 아파트의 매도와 그리고 새로운 곳에 대한 매입 그 두 가지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대표님? 네, 우선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남양주시의 진저읍에 그 예. 아파트, 삼신 아파트를 갖고 계신데, 네네. 자, 요거가 지금 그 임대를 놓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제 투자 가치 측면에서 예. 갖고 계신 건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진저이라 또 지금 구입을 계획하시는 오남이나 예. 앞으로 향후 좋은 계획이 있다면 교통 계획입니다. 예. 예, 이 4호선이 지금 당고개 역에서요, 별내를 통해서 오남읍 그리고 진접까지 이어질 계획이 내년에 그 착공을 해서 2019년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건 확정된 계획이고요. 예. 아마 그런 측면에서 가격이 좀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장 영향상 예. 부동산 시장이 큰 틀이고요. 사실 이런 그 교통 계획 같은 경우는 작은 틀에 속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틀이 얼마만큼 지역의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건이마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강남 접근성이 좋을 수 있는 그 9호선 연장선에 대한 기대감은요. 많은 수요층들을 흡수시킬 만한 매력이 있는 부분인 반면에 예. 여기처럼 그 4호선 라인이 연장돼서 진접까지 간다고 손 치더라도요. 예. 진접에서 이 도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 4호선을 타고 도심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멉니다. 그 안에도 4호선 라인에 빌라촌도 있고요. 작은 노후된 아파트 시세만도 그렇게 높지 않은 편에 속하거든요. 특히 노원구도 맞아요. 마찬가지고요. 예. 자, 그러면 2019년까지 그런 교통 호재에 의해서 가격 상승분을 예측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경춘선이 예. 춘천에서 서울까지 그 오는 경춘선이 2010년에 개통이 됐습니다. 네. 일단 시장 동향상 2009년부터 계속 그 어떤 부동산 시장 중에서 특히 아파트 가격은 계속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근데 네. 부동산 시장의 영향 때문에 경춘선이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세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기대를 못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효과를 미리 그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간접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인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교통 호재에 의한 어떤 그 가격 상승으로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그 92년도에 입주했고요. 네, 맞아요. 15층 중층 아파트고요. 네. 또 이 진접 같은 곳이라든지 여러 가지 별내 신도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의 이 주거 선호도, 즉 집을 사려는 분들의 그 선호도 측면은 신축이 훨씬 그 값어치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시려는 분은 있으되 오히려 전세 금액만 높아질 거예요. 사실 근데 전세 금액도 그다지 높지 않거든요. 여기를 예, 판단을 해보면 대략 한 7천에서 7,500 정도고 네. 매매 금액이 1억에서 1억 초반대 1억 1천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네네. 근데 1억 1천에서 1억 2천, 3천 이렇게 올라서 줘야 되는데 사시려는 분들 입장에서 일단은 전세로 거주하시다가 새 아파트 생기면 새 아파트로 그 내 집 마련을 하지라는 수요층들이 계속해서 많아진다면 이 집값은 그대로 이제 전세 금액만 오른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항상 큰 틀에서 봤을 때 시장 영향을 보고요. 두 번째 교통 영향은 오히려 좀 나중 문제입니다만은 일단 교통 환경에 의한 가격 상승분은 크게는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지역적인 부분을 좀 본다면 진접이든 오남이든 여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옳지 못한 투자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남에 지금 또 그 아파트를 사시려는 것도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거기를 하지 마시고요. 예. 이쪽 서울 쪽으로 이렇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서울이 너무 비싸서. 아닙니다. 서울에도요. 충분히 요거를 팔아서 한다면 한 4천만 원이나 5천만 원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수익을 낼 수가 있나요? 제가 거기서 나오는 돈.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게 지금 수익형, 이게 월세를 놓고 계신가 봐요. 네네. 예, 그러면 그것도 이제 수익형인데 수익형보다는 사실은 나중에 차익을 기대하는 게 더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서울에 오신다고 하더라도요. 예. 일단은 수익형. 그리고 차익을 낼 수 있는 수익형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정도 금액이라도.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는 방송상 그러니까요. 저희 세미나가 매주 이렇게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때 꼭 오셔서 방향을 잡아보세요. 아, 예. 그러고 나서 매도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매수 계획을 세우신다면
아마 제대로 그 체인지하는 좀 돈이 되는 그런 투자 방향으로 바뀌어질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께서 도움이 됐을 것 같은 이 진접선 삼신 아파트 이 경우는 네. 개통에 따른 시세 상승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네. 의견을 주셨고요. 네. 새로 투자하는 것은 이 오남보다는 다른 곳을 오히려 권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서울 쪽으로 좀 권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을 낼 수 있는 수익형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테지만 또 대표님과 계속 상담을 통해서 좋은 곳을 꼭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도움 되셨죠? 네네. 네, 오늘 힘찬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 승승장구하는 날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 전화 연결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오늘 전화 주셨어요? 네, 저희는요, 제가 이제 기름동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네. 부합 아파트를 사서 8단지라고 해서 이제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성이 된 거 40평대 하나 갖고 있고요. 그리고 중계동에 그 이주할 때 이제 그 기름동 뉴타운에서 조합분 2주분 나오잖아요. 네. 그때 제가 17평짜리 그 중계동에 월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 시기라, 그때 매도를 해도 되는지 하고 지금 종부세까지 제가 내요. 네. 그래서 이제 세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집을 전세를 주고, 그 기름동 집에 제가 1년인가 거주하다가, 전세를 주고 제가 삼양동에 새 아파트로 30평대로 왔거든요. 근데 자꾸 다니려니까 번거롭고 해서, 그 옆에 보면 이제 도남동에 이제 출근하기도 좋고 해서, 한진 아파트라고 오래된 게 있어요. 그쪽으로 그냥 30평대로 사서 아예 사도 될런지, 근데 세금도 좀 걱정이고 해서, 그 아파트는 갖고 있는 게 좋은지, 매수 시기는 언제인지, 매도 시기는 그런 거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지금 질문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으니까 직접 대표님과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 내용이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네네. 네, 또 이렇게 콕콕 집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예. 우선 지금 기름 뉴타운에 있는 삼성 네. 레미안 아파트인가요? 네네. 그 40평대라고 하는데 네네. 일단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역 1등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사실 놔둬도 무방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근데- 제가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예, 이왕이면 네네. 거기에 트렌드가 지금 항상 거기만이 아니고요. 네네. 25평이라든지 30평대가 훨씬 더 유망해요. 투자적인 네. 요소. 그러니까 전세 네. 수요자가 지금 이제 매매를 전환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가격 차익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서의 40평대는 그다지 어울리지는 않는다거든요. 그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네. 매도를 해서 굳이 갖고 계신다면 20평대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주거 목적상 네. 실제로 한진이나 한신 아파트 그쪽 도남동 네. 쪽에 있는 거죠. 네, 그쪽으로 네. 가신다고 했는데 우선 그쪽으로 가시려는 게 거주 목적이라면 제가 마다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네네. 시세가치 상승분을 또 기대한다면 단점이라는 기대하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래요? 네네. 그게 이제 98년 입주를 할 당시에 이제 전체 4,500세대예요. 네. 그래서 한성대 입구역에서 그 성신여대 입구역 사이에 이렇게 위치적으로는 도심 접근성은 굉장히 좋은데 네. 그 구릉지에 있단 말이에요.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 배치적인 부분이 즉 그 교통환경이랑 마을버스 타고 올라갔다 왔다 해야 되는 그 부분이 큰 단점이고요. 네. 집값이 지금 평당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전세 그래요? 비율이요. 거의 80%, 90%예요. 예. 제가 옛날에 한 7년 전에 서울로 이사했을 때 제가 그쪽 동네에서 살았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만 해도 어떤 분위기였냐면 높은 지역이라 네. 혹시 뭐 이게 조금 이렇게 뭐 균열적, 그러니까 그 거주하는 데 있어서 뭐 네. 공기 좋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안정상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그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 집 마련이라는 네. 부분에서 한다면은 집값 생각하지 말고 가시는 건 네. 좋은데 싸니까요. 네. 근데 투자 가치 상승 부분은 거의 그 지금 전세 비율이 80%인데 90%까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매수적으로는 아마 이전은 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자, 그거는 이제 어떤 가치 측면에서 거주라는 목적이니까 예. 그거는 이제 좀 더 살펴보시고 정말 내가 시세가치 상승까지 기대를 할 만한 게 있으면 찝어서 한 세 군데를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거기에 네. 대한 답변을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아, 그래요? 아까 예, 지금 중계동의 6단지 아까 조합 네, 하면서 7단지. 예, 네, 자금에 의해서 중계동에 있는 주강 6단지를 구입을 해놓으셨다고 네. 그랬는데 예, 예. 여기는 일단은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지금 은행 사거리 근처에 예, 맞아요. 중계 일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개발 라인으로 속해져 있는 곳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엊그저께요. 이제 리모델링이란 수직 증증 법안이 통과됐거든요. 예, 예. 여기가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수혜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네, 네.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수요층이 좀 몰렸을 때 네. 그때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그게 언제 정도일까요? 아마 내년 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이 네. 되거든요. 분명 예, 이 예. 시청을 계속 하시다 보면 네, 네. 분명히 일단은 중개업소에 내놓으시고 어느 좀 약간 높은 금액이에요. 그러다 네, 보면 연락이 올 거예요. 그거는 이제 체크하는 측면에서 중개업소 미리 내놓는 게 좋고요. 미리요? 그렇게 해서 내년- 얼마에 네. 팔으라고 얘기를 나올 때 그때 네. 연락을 주십시오. 아, 그래서 시세 그렇게요? 대비해서 네, 그 네. 금액이 절정이다. 그 네. 이후로 가격 오름세는 조금 더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를 매도 타임으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아, 지금 월세를 받는데 그 수익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갖고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수익형이라는 부분이 네. 이렇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전세가 계속해서 폭등하는 이유는 네. 전세를 놓으려 하지 않고 월세로 이렇게 놓으려는 분들이 많아서이거든요.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월세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수익형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수익형은 수익형으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목적을 분명히 이 부분은 수익형, 지금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은행금리 정도 이상의 수익을 낸다고 손 치더라도요. 예.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지 마시고 차익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 타이밍 생겼을 때 빠져나오시라는 말씀이에요. 네. 아, 그럼 그 집을 먼저 팔고 네. 그다음에 기름동도 이왕이면 팔아서 작은 평수로 그렇죠. 구매하고. 네. 그렇죠. 그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한층 같은 것도 사지 말고 그냥 전세로 시세 가치는 크게는 네.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분도 꼭 세미나에 오셔야 되겠네요. 네. 새 질문을 예,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또 네. 새 질문을 아주 스피드 있게 해드렸는데요. 네. 또 많은 분들께서 너무 질문을 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네. 여기까지 오늘은 도움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아유, 있으면 전화 고맙습니다.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전화가 폭발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도 오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 한 가지 해드릴게요. 신청자 3309님께서 5천만 원 정도 자금으로 다세대 주택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전세 세입자가 있는 투룸주택과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원룸주택 중에 어떤 매물을 사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1억 미만으로 시세 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좋은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답을 드리고 싶으세요? 일단 분명하게 결론을 내드린 게 좋겠죠. 지금은 원룸 수익형으로서 구입을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대세적으로 전세를 놓고 하는 게 그런 차익이 발생되려면 전세금 상승분 이상의 사려는 분, 즉 추격 매수자의 추격 매수자, 내 물건을 사려는 분도 또 다른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수요자들이 많으려면 일단 수익형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수익형 원룸이다, 주거지 내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는 공급량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희소 가치도 있고요. 또 다른 가치는 개발 가능성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발휘될 때 이렇게 작은 오히려 수익형이 나오는 물건들이 훨씬 더 손절매가 쉽다. 따라서 나중에 매도를 생각해서 차익분까지 기대를 하신다면 이런 원룸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료 문자 많이 주시고요. 오늘 이윤환 대표님께 궁금한 점 있으신 분 2077-6330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요. 무료 문자는 797-0300입니다. 그럼 세미나 일정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013년) 부동산 투자 시크릿 지역과 종목 집중 분석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7호선 논현역 8번 출구입니다. 30년 선착순으로 접수가 되니까요. 문의 797-0300 이윤환 신한선 무료 세미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 소식 부동산 데스크에서 함께 하시고 알짜 매물 정보 소개해드리는 돈대물 매물 정보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윤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꼼짝 않던 주택 구입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11월 거래량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매매 가격 역시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임채영 기자입니다. 주택 매매 시장이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8만 4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8%가량 증가했습니다. 역대 11월 거래량 가운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역시 오름세를 지속하며 이번 주엔 오름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전주 대비 0.09% 오르며 이사철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 겁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등 부동산 시장의 한계점도 여전히 남았다고 지적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입법화된 이런 정책들이 좀 효과는 발휘할 여지는 있겠지만 실제 그 소비자들의 구매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완만한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의 회복까지는 여전히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채영입니다. 철도 노조가 코레일 이사진을 검찰에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서발 KTX 운영 주식회사 출자를 의결한 코레일 이사진 12명을 배임 혐의로 전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 노조 측은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축소 폐지가 발생해 철도공사상의 경영상, 재산상 손해 위험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철도노조는 이사회 결정 무효 가처분 신청을 지난 11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20여 년간 공급이 중단됐던 영구임대주택이 다시 공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지난달 25일부터 서울 강남지구 A3 블록의 입주를 시작으로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지난 1989년 최초 건설이 시작됐지만 복지재정 과다 투입과 지역 슬럼화를 우려한 지자체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해 1993년 이후에는 신규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4일 경기도 남양주 별내에 있는 LH 임대아파트 입주 현장에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담 서비스는 LH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전세자금 보증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전세자금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 일대 역세권 개발이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오늘 제20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을 생활권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4만 제곱미터 규모의 강동구 성내동 428-5번지 일대 해당 구역에는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아울러 대로 안쪽에 위치한 먹거리 골목과 둔촌 재래시장도 체계적으로 정비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알짜 매물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정보를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2077-6394, 02-2077-639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물 보시고 전화 직접 주세요. 오늘 매물 소개해 주실 두 분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부자아빠 투자연구소의 양팔석 대표와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동주 대표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매물 소개를 하겠는데요. 먼저 양팔석 대표님, 오늘 소개해 주실 매물 어떤 매물인지 키워드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5년 내지 10년 뒤에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다면 바로 이곳이죠. 바로 서울시 2030 도시 기본계획의 3도심 중 가장
핵심적으로 부상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영등포구 안에서도 영등포동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주택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영등포동 도시형 생활주택 미래 가치에 대한 키워드 주셨고요. 이동주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실 매물 정보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서요. 주거 쾌적성이 아주 좋으면서도요. 더블 역세권에 있는 희소성 있는 투룸 매물로서 향후 충분한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매물이자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으로서 합정동과 암사동 지역의 매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더블 역세권과 소액 투자로 가능한 합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럼 이동주 대표님의 매물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6호선 합정역의 도보 4분인데요. 2014년 4월 예정입니다. 총 5층 중에 4층입니다. 방 2개, 욕실 1개입니다.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9,800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2,300만 원으로 소액의 투자로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의 매물, 오늘 이 매물 포인트 들어볼 텐데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더블 역세권이라는 것이죠. 특히 2호선과 6호선 이렇게 주 업무타운을 지나는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 더블 역세권에 있는 신축 매물이다. 또 하나 역세권에서도 희소 가치가 높은 투룸 건물이다. 투룸에다가 별도의 거실까지 있는 그런 주택으로서의 상당한 희소 가치가 있다. 이러면서도 2천만 원대 전세를 활용할 경우에는 2천만 원대 소액 투자가 가능을 하고요. 또 월세를 활용할 경우에는 3천만 원대로 투자금은 조금 올라가지만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실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한강변에 또 더블 역세권이면서 한강변 평지에 위치를 해 있어서 한강변 역세권 고밀 개발에 대한 기대가치 또한 높게 반영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블 역세권이라는 거를 강조해 주셨는데요. 입지적으로는 좋은데 이런 교통이나 또 다른 주변 환경은 어떠한 장점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마포구는 이 지역의 경제 중심지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요. 4대 성장 거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상암 DMC고요. 다음으로 홍대로 공덕, 여기 마지막으로 본 매물이 있는 이 합정역 일대를 마포구의 4대 성장 거점으로 지정을 해서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는 곳으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이 합정동이 되겠고요. 특히나 이 합정동 일대는 이 한강 시민공원을 도보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역 전체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에 대한 편리성이 있고 또 개발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강변 역세권 고밀 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최우선 순위로 거론되는 곳이 바로 이 합정역 일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합정역은 이 홍대와 또 연결이 되죠. 또 홍대의 다양한 또 문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유입이 있기 때문에 합정과 홍대로 이어지는 이 홍합밸리라고 불리는데 이곳이 바로 글로벌 도시로서 성장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합정동 일대는요. 이 주 수요층이 젊은 직장인이나 대학생, 신혼부부들, 즉 젊은 수요층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는요, 다세대 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이로 인해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임대가 또한 높게 형성이 돼 있고 월세 시장 또한 상당히 발달해 있는 곳이다. 때문에 이런 다세대 주택, 특히 가족 공동생활까지 가능한 투룸 주택을 주목을 해보신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홍대 카페촌들이 합정까지 이렇게 좀 퍼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포구의 개발 소식들이 특히 요즘에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합정역 일대는요. 서울시 조례로 지정이 된 균형발전 촉진지구 시범지구입니다. 서울시에는 몇 곳의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있죠. 그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합정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미요. 1구역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돼서 주거와 상업, 여기에 업무까지 복합된, 문화가 복합된 이런 복합 단지가 지금 입주를 해 있고요. 4구역은 보험사와 금융사, 즉 순수 금융기관이 이런 판매와 업무 시설을 갖추고 입주를 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도로변에 펜스가 쫙 쳐져 있는 것을 현장에 가시면 보시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2구역과 3구역입니다. 이것 또한 주거와 판매, 여기에 공공 업무 이렇듯 하나의 트렌드만 가진 것이 아니고 다양한, 즉 주거, 상업, 업무, 문화까지 결합된 이 복합도시로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합정역입니다.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복합도시에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고 이로 인한 풍부한 수요자들의 유입, 이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을 충분히 끌어낼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합정동에는요, 이 당인리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당인리 발전소가 세계 최초로 지하 발전소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드디어 그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 지상 공간의 75%에는요, 풍부한 녹지 공간이 조성이 돼서 지역의 주거 쾌적성이 더욱 좋아지게 되고요. 또 일대에는 또 박물관이라든가 도서관,
또 주민 편의시설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상당한 지역의 관광 자원으로까지 활용이 되면서 외부 수요자들의 유입을 또 끌어들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한강변에 역세권 고밀개발 요건을 충족한 곳으로서 충분한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약간 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이라는 말씀 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2010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이 역세권, 특히 환승 역세권이면서 간선도로를 끼고 있는 곳들의 역세권 고밀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요건을 몇 군데 찾아보면 뭐 국철이나 경전철 등 이런 2개 이상의 역이 환승되는 곳 또는 역이나 버스 전용차로 또 간선도로가 결집돼 있는 곳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시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과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의 500m 이내가 이 역세권 고밀 개발이 가능하겠습니다. 바로 합정역 일대가 이 조건을 충분히 충족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법 제정 당시 이 국토교통부에서 서울 시내의 21곳 사업이 가능한 곳을 검토를 해본 결과 사업성이 아주 높은 곳으로 이 합정역 일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매물이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인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지어지게 될지, 가격대는 어떻게 형성될지 이것이 또 가장 궁금하실 텐데 건물과 가격 특징 짚어주신다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4월 준공 예정이고요. 전체 1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본 매물은 5층 중 4층에 위치한 매물입니다. 방 2개 하고요. 별도의 거실이 있어서 1, 2인 가구뿐만 아니라 3, 4인 가구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고요. 또한 그 신축주택 4일 대책에 해당돼서 양도세 감면이라든가 주택수 산입 제외라는 이런 정책적 혜택까지 볼 수가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도 말씀해 주셔야죠. 네, 전체 그 매매가는요, 1억 9,800만 원이고요. 전세를 놓으실 경우에는 보증금 1억 7,500만 원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순투자금 2,300만 원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이것을 내가 수익형으로 활용을 해보시겠다. 그렇다면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투자금 3,800만 원으로 월 36만 원 이상의 수익까지 얻으시면서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소액 투자 더블 역세권 마포구 합정동 매물 살펴봤습니다. 매물 첫 번째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자아빠 투자연구소의 양팔석 대표님께서 가져오신 매물 알아볼 차례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5분이고요. 2014년 1월에 예정될 건물입니다. 층수가 9층 중에 9층입니다. 매매 예정 금액이 1억 2천만 원인데 영등포구 영등포동 8가 대출 가능 금액이 7,2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2,800만 원입니다. 네, 사람이 많은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지 먼저 들어본다면요. 예. 첫 번째가 바로 계속적으로 임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이라는 것이죠. 요즘 원룸주택에 대한 공급 과잉 때문에 많이들 투자를 주저하시는데요. 이 지역은 예외 지역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 수요가 아주 장점인 그런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공급이 제한적이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의도가 걸어서 10분이면 도보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차장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원룸 주택이 원천적으로 공급이 상당 부분 어려워졌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희소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 공급 제한과 또 늘어나는 임대 수요에 맞춰서 주변에 커다란 개발 호재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그 어느 곳보다 높다. 실투자 2,800만 원을 투자하시게 되면은요. 실제 대출 이자를 전부 제외하고 연 소득이 약 한 350만 원 이상, 수익률로 보면 12% 이상의 높은 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여의도와 그 도보로 한 10분 거리라서 여의도 직장인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이나 주변 환경, 입지 여건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먼저 교통 여건 한번 보겠습니다. 전철 5호선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전철 1호선, 2호선, 그리고
신안산선이 계획이 되어 있죠. 이 영등포역까지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닿을 수 있는데요. 사통팔달의 교통여건 4개 노선의 쿼드러플 역세권인과 동시에 자 주변에 그 자동차 도로망이 아주 잘 되어 있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와 더불어 경인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두 번째는요, 자연환경을 보겠습니다. 자, 영등포 색강, 이게 바로 한강이죠. 한강이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개발 가치가 더더욱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요, 편의시설이 무엇보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영등포 지역은 이미 과거서부터 아주 중심 상업지역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한 곳인데 그래도 강남이나 강북에 비해서 강남이나 또 서울 사대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 노후화돼 있는데요. 여기는 타임스퀘어 또 롯데백화점과 더불어 신세계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 수요뿐만 아니라 대형 할인마트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 시설이 무엇보다도 잘 갖춰질 것. 마지막으로 준공업 지역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 높다. 이 준공업 지역은요, 2009년 서울시 종합발전 계획에 근거해 보면은요, 이 영등포 지역이 서울 25개 자치구 중 30.8%로 가장 높은 준공업 지역을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발 가치가 크기 때문에 여기 매물 또한 커다란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주변의 개발 호재거리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한 가지씩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 203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미래 10년 이후에 서울시 지도가 전혀 달라지게 되죠. 과거 10년 전에 난지도로 유명했던 상암 DMC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 답입니다. 지금 영등포는 노후 낙후된 지역으로 인식들이 돼 있죠. 그렇다면 이제 서울이 3도심 7광역 체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3도심이 어디냐? 사대문과 강남 그리고 영등포입니다. 그런데 이 영등포의 가치가 세 구역 중 가장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다. 자, 7광역 체제에서 상암, 용산 이런 지역들은요. 한 단계 아래이기 때문에 이 7광역 3도심의 핵심 지역 영등포 지역의 투자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영등포 뉴타운이 바로 길 건너 국회대로 건너에 있는데요. 1-4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80% 이주가 완료됐습니다. 여기 또한 영등포 뉴타운의 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뿐 아니라 여의도의 금융 허브 개발, 바로 한국의 맨하탄, 바로 동북아의 금융 허브로 태어나는 여의도가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매물이 앞서 소개 화면을 보니까 9층으로 지어질 건물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각각 9층이라고 하셨는데 건물 특징을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신다면 어떠세요? 네, 건물 특징 내년 1월이면은 준공이 예정이 돼 있죠. 총 84세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6층까지는 오피스텔이고 그 위에 7, 8, 9층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이루어지는 복합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원룸 과잉 전혀 우려하지 마십시오. 이 영등포 8가동 주변에는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임대 수요 때문에 공실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앞으로 투자를 해놓으시면 더더욱 임대료가 상승되는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미래 가치가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4실 규모고요. 실 면적은 약 한 6평 기준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요. 9층 중에 9층에 있는 매물이고요. 안에 풀옵션이 전부 갖춰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1, 2인 가구들이 아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그 면적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특히 또 소액 투자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격대와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로 있을까요? 네, 매매가 분양가죠. 1억 2천만 원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2천만 원 이상 저렴하다는 것을 시장 조사를 해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는데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55만 원 2년간 건축주가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왜냐하면 한꺼번에 84실 규모로 임대가 나오면은요, 사실 그 물량 과잉 때문에 5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낮아질 우려가 있는데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2년간 임대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대출 활용 7,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실제 투자 비용 불과 2천만 원인데 대출 이자를 전부 제외하고 연 350만 원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로 보면 12% 이상의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영등포동에 있는 건물 9층에 9층짜리 투자였습니다. 두 번째 매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동조 대표님께서 매물 하나를 더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어떤 매물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에 도보 6분이고요. 5호선 8호선 천호역과도 도보 10분입니다. 2013년 5월에 준공 연도고요. 총 5층 중에 3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1억 7,500만 원 정도, 실제 투자 금액 한 3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추천해 주시는 포인트가 있다면요? 네, 본 매물도 8호선과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여기에 또 희소성 높은 투룸 주택이다. 그럼에도 3천만 원대 소액 투자가 가능해서 여기에 수익과 차익이 충분히 가능한 매물이다. 그 이면에는 한강변이라는 쾌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물 주변 환경이 어떨지, 입지 여건이 어떨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본 매물은 8호선 암사역과 도보 6분 거리에 있습니다. 특히 8호선은 내년에 이제 그 연장 예정이 돼 있죠. 벨레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호재가 반영될 8호선에 위치를 해 있고요. 또한 그 5호선과 8호선이 환승되는 천호역 또한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즉 더블 역세권에 해당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중에서 가장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나루 한강시민공원을 도보 3분 거리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편리한 여가생활, 또 주거 쾌적성이 매우 우수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8호선 라인은 강남과 서울 동남권의 경제 중심지로 지금 부각되는 곳입니다. 그런 대형 업무타운의 배후 주거지로서 매우 주목받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때문에 이 8호선과 불과 암사역과는 잠실과 불과 4정거장입니다.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하시게 되면 10분 거리도 안 걸리는 곳으로서 강남권의 실수요자 유입이 상당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 또한 이 지역에는요, 자체적으로도 둔촌주공이라든가 고덕주공, 여기에 명일지구 등 풍부한 재건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천호뉴타운과 천호성내 규정발전 촉진지구 등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이런 각종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서 이런 이주 수요자들이 제1순위로 주목하는 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세권, 한강변, 여기 개발 호재까지 부동산 가치 상승의 필수 요소가 모두 반영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세권, 한강변, 개발 호재, 이 모든 것이 합쳐지는. 그러면 그 개발 호재가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겁니까? 네, 우선 내년 8호선 암사역이 지금 별내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리에서 남양주 진저까지 지금 연장 착공할 예정이죠. 이 착공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변 지역에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겠고요. 특히나 이 8호선은 현재도 서울 잠실에서부터 문정까지 이루어지는, 지금 잠실권, 서울 동남권에 이루어지는 대형 업무타운 개발지 바로 같은 라인입니다. 이곳에는요, 향후 70만에서 100만의 상주 인구가 밀집을 하게 되죠.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충분히 이 주변 지역까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이 8호선 라인을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강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서울 동남권 개발의 중심지다. 그렇기 때문에 8호선 라인을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강동구 자체는 강남 못지않게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특히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둔촌주공이라든가 고덕주공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이주 수요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은 이 암사동과 천호동, 성내동 이런 일대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다세대 주택 가격들이 내년부터는 상당히 가격 변동을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미리 선투자를 하신다면 충분한 이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개발 호재가 있고요. 또 강동구 내에도 다양한 업무타운들이 조성이 되고 있죠. 고덕상업 업무지구 업무단지라든가 상일동의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엔지니어링 단지 등 이렇게 대형 업무시설들이 이 지역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 상승 여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시는 물건이 올해 5월에 준공된 건물이잖아요. 네. 건물의 내부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5월에 준공이 됐고요. 네. 전체 1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본 매물은 5층 중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 2개에 별도의 거실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에서 보기 드문 투룸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올 5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여기에 주택수 산입 제외라는 이런 특이한 정책적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매매가와 수익률이 어떨지,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전체 매매가도 1억 7,500만 원으로 지역 시세 대비해서 3천만 원 이상 저렴한 그런 매매가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를 놓으실 경우에는 1억 4,500만 원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3천만 원의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이것을 수익형으로 활용해 보실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6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투자금 4천만 원으로 월 수익 26만 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시면서 지역가치 상승에 의한 차익을 덤으로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암사동의 다세대 주택의 매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매물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죠.
연말이 되면서 부동산 세미나가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동주 대표께서도 무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트렌드와 전망에 따른 부동산 자산 관리라는 주제로 2013년 12월 17일 화요일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2호선 합정역 2번 출구 이스턴 빌딩에서 20명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요. 2077-6394로 문의하실 분들은 또 전화를 주시면 되겠네요. 2077-6394입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이었습니다. 부자 아빠의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님 그리고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이동주 대표였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림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